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자치발전 전략 대토론회 진행의 아나운서 김우진입니다. 정부 주도가 아닌 강원도민의 힘으로 탄생한 대한민국 최초의 특별자치도.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민이란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지난달 출범 1년을 맞은 강원특별자치도는 환경과 산림, 농지와 국방 등 4대 규제를 완화하는 강원특별법 시행으로 이미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치열한 유치 경쟁을 뚫고 국내 첫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에 성공했고요.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조기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원방송에서는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와 함께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 전략과 미래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한마음 뜻으로 이 시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강원자치발전 전략 대토론회 그 대미를 장식할 곳은 새로운 강원특별자치 시대 강원특별자치도입니다. 네, 강원특별자치도의 멋진 소개 영상까지 잘 보고 왔습니다. 오늘 토론회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 올리겠습니다. 함께하면 더 커지는 새로운 강원, 김진태 도지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지사님?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의 다양한 현안과 함께 고민해 주시고 또 비전을 제시해 주실 전문가도 모셨습니다. 홍영득 강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새로운 강원시대. 그 성공 열쇠는 이란 주제로 토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에 이어서 민선 8기 닻을 올린 지 2주년이 됐습니다. 민선 8기 반환점, 도지사 김진태에게 100점 만점에 몇 점 주고 싶으십니까? 90점이요? 좋은 점수네요, 그래도. 예. 이걸 또 100점이라고 그랬다가는 예. 우리 시청자분들이 채널을 돌리실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래도 한 90점은 제가 스스로 이렇게 매기고 나머지 10점은 평가를 우리 도민 여러분들에게 직접 받아서 이렇게 좀 채우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참 이 대토론회 이렇게 좋은 프로에 또 초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TV로 늘 시장 군수님들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쭉 봐오고 뭐 저한테는 연락이 없다 그랬는데 이렇게 또 대미를 장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달 8일부터 특별자치 시대에 깃들인 강원특별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환경과 산림 그리고 농지와 국방 등 4대 핵심 규제가 완화가 됐습니다. 지사님, 쉽게 말해서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 겁니까? 네, 이제 달라졌습니다. 가장 먼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그 환경 영향 평가 5세 케이블 같은 건 말씀입니다. 예. 그게 그렇게 41년이 돼도 잘 안 되고 그렇게 미뤄졌던 게 그 환경 영향 평가 때문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그 환경 영향 평가를 우리가 직접 할 수 있게 그걸 가져왔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케이블카를 동시에 6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 게 이제 달라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농업 분야, 옛날에 그 절대 농지라고 하던 농업진흥구역, 이거는 이렇게 좀 풀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거를 이번에 특별히 우리 도 내에서 1,200만 평에 한해서 풀 수 있는 권한을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예. 그걸 그냥 뭐 무슨 제한을 두지 말았으면 좋은데 좀 그걸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단 단계적으로 1,200만 평으로 한번 해보자 하니까 각 시군별로 한 그래도 100만 평 정도는 됩니다. 그걸 좀 잘 이렇게 좀 운영해 나가면 되겠고요. 그 밖에 산림, 우리 강원도에 얼마나 산이 많습니까? 산림. 그것 때문에 정말 이 개발이 안 되고 어려운데요. 그것을 또 산림 이용 진흥지구라고 해서 잘 계획을 세우면은 산림도 개발할 수 있게, 거기다 뭣도 지을 수 있게 그렇게 됐고, 또 이 군사 보호 구역도 조금씩 풀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생겨서 이제부터 좀 규제에서
좀 많이 좀 해방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강원특별자치도가 결정할 수 있는 게 늘게 된다고 하니까 이게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뿌듯한 일이 아닐 수가 없고요. 그리고 우리 주변 보면은 변화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참 크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수님, 강원특별법 본격 시행으로 인한 기대 효과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예, 지사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하신 것처럼 그 실질적인 그런 효과는 아무래도 우리 지금까지 우리 강원도가 겪어왔었던 중층 규제에 대한 역차별 해소와 강원도의 어떤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지역의 장기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의 가장 큰 효과는 도민들의 그 심리적인 그 희망을 심어줬다. 그리고 도민들에게 이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큰 어떤 그런 그 기여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그 특별자치도를 통해서 도민의 삶의 질을 확보하는 것을 궁극적인 어떤 그런 그 목표 이상으로 가져가야지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러한 어떤 그런 그 도민의 삶의 질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어떤 그런 그 풍요보다는 정신적인 풍요가 더 우선되는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 보이지 않는 부분의 어떤 그런 그 기대 성과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요. 제주도가 2006년에 그 특별자치도가 됐는데 그 작년까지 지역 내 총생산은 2.4배나 성장을 했고요. 관광객 수도 2.5배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는 무려 46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도 이러한 그 경제 지표는 제주도 못지않은 어떤 그런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거라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이 이 강원특별자치도는 얼마나 특별해질까, 어떻게 특별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초기에 고민을 해야 되고 현재도 뭐 그런 어떤 그런 그 논란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자치도는 크게 이제 그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하는데 우선 가장 기본적인 것은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이 되는 특별한 지역을 의미를 합니다. 예. 사실 이러한 어떤 그런 그 사전적인 의미를 구현할 수 있도록 여러 번 우리는 이 부분들을 되새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분권 모델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중앙에서 계속 부딪히는 부분인데 그 모든 시도와 같이 가는 대등분권이 있는 반면에 특별자치도에만 적용되는 차등분권이 있습니다. 강원도는 대등분권이 아니라 차등분권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그런 그 자치분권을 전제로 해서 지역 발전에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지만 강원도가 특별한 어떤 자치도로서의 어떤 그런 의미를 보여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현실적으로 보면은 뭐 지사님께서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 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보면 재정 지원이 전제되어 있지 않은 어떤 그런 그 규정들이 무수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제주도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해결해야 되는 어떤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러한 그 특례가 자율적으로 자치를 하려면 포괄적인 어떤 그런 그 권한이 주어져야 되는데 이 개별 단위 사업별로 주기 때문에 여전히 중앙정부에 종속된 중앙정부의 허락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려를 하는 것이 예. 특별하지 않은 특별자치도에 대한 어떤 그 우려가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그 특별자치도는 자치 조직이라든지 인사권이나 재정, 산업특례 같은 이런 중요한 부분에서 사실 제주 특별자치도보다도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가 강원도나 전북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예. 아직도 가야 될 길이 어떤 그런 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지사님 말씀하십시오. 네, 지금 역시 우리 교수님께서 아주 적절히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예. 우리 많은 시민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 이제 특별자치도가 됐으니까 우리 이제 잘 살게 되는 거죠. 뭐가 돈이 많이 들어오는 거죠. 그게 없습니다. 예. 그거는 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뭐 정부로부터 돈을 더 많이 받는다거나 뭐 교부금을 많이 받는 게 어디 장치가 있다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게 특별자치도가 됐다고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저절로 잘 살 수 있게 되는 거는 아니다. 예. 이제부터 우리가 그 정해진 틀로 열심히
잘 이거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그게 자치권, 자율권을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에게 권한이 주어진 만큼 우리의 책임하에 이제 그거를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권한을 하나하나 받아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아마 삼국시대 이후로 계속 중앙 집권적인 이 체제를 유지해서 지금 2000년을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조금 낯선 우리 DNA의 이 지방자치라는 게 조금 낯설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잘 해 나감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를 완성한다. 뭐 이런 정말 사명감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예. 해결할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번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3차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인데 3차 개정안 핵심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사님. 네, 3차 개정안이 이제 이게 법을 계속 이제 개정을 해 나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했다가 조금 빠진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교육에 관한 것이 예. 제주에서 가장 성공했다고 하는 국제학교 이런 것들이 이번에 좀 아직까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건 뭐 우리가 준비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치권에서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안 돼서 이미 지난번 국회에서조차도 예. 그게 좀 빠졌던 거라서 이번에 좀 그걸 다시 넣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늘 모든 부문에서 기업을 많이 저희들이 이제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반도체니 바이오니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기업을 이렇게 불러들이려면 가서 말을 잘해가지고 되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기업이 뭐 이득이 있어야 강원도에 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는 데서 가장 큰 것은 역시 세금이다. 그래서 법인세, 상속세를 대폭 낮추는 것을 그런 장치를 이번에 그 3차 개정안에 넣었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입법을 위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좀 간략하게 정리해 주실까요? 네, 대략적으로 이제 그 지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우리가 지난 2차 개정 과정에서 보면은 우리 강원도가 제출한 137개 조항 중에서 84개 조항만 반영이 됐습니다. 예. 이게 61%거든요. 절반만 얻어왔다고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데 3차 개정에서는 사실은 이 2차에서의 어떤 그런 그 강원도가 제안한 것은 일종의 어떤 그런 그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를 하기 위한 패키지 조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절반이 잘려나가기 때문에 나머지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3차에서는 특별히 좀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구현에 대해서는 재정뿐만 아니라 행재정적인 어떤 그런 그 지원뿐만 아니라 첨단 산업에 대한 어떤 그런 그 특례 같은 이런 확보에 대해서 굉장히 그 전략적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몇 가지를 제가 보면 사실 뭐 도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도에서 마련한 그 미래 산업 글로벌 도시 육성 계획이 이미 마련이 돼 있고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접근해야 될 거는 지난번 2차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도가 하나하나 개별 사안별로 해당되는 부처와 담당자를 찾아다니다 보니까 힘만 들고 나중에 이제 어떤 그런 성과를 얻지 못하는 이런 엄청난 어떤 그런 실망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우선은 국무조정실하고 강원자치도 간에 합의안을 도출하는데 상당 부분 에너지를 써야 되지 않은가. 물론 이제 그 합의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강원도가 개별 기관을 접촉하기보다는 전체 어떤 그런 패키지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명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이러한 상황이 이제 만들어진 다음에는 뭐 정치력을 발휘하는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특정한 어떤 그런 여야가 아니라 여야 공동 대표, 여야가 어떤 그런 강원특별자치도를 위해서 어떤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여지를 만들어주는 것도 이제 우리는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그 나머지 어쨌든 뭐 지난번 2차 과정에서도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도민하고 이제 지역 의원을 총동원한 정치력을 발휘하는 이러한 그 노력들이 어떤 그런 단계적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회를 잘 살려야 되겠죠. 이제부터라도 이제 규제들을 착착 해소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또 미래산업 중심지로 육성해 나가야 될 텐데 지사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미래산업 중심지 어떤 모습일까요?
네, 그 말씀 드리기 전에 또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네. 보완 설명 겸해서 이렇게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선거 토론회를 오면 서로 막 공격하기 바쁜데 이렇게 서로 또 네. 이 보완도 되고 협력도 돼서 좋은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려서 우리 저 도민들께서 이건 뭐 저절로 잘 살게 되는 거는 없다. 말씀드렸는데 조금만 더 설명이 필요한데요. 예. 그렇게 컨셉을 잡은 것은 정말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앙 정부로부터 예산을 더 받아내는 그런 쪽으로만 이걸 주제를 잡았으면 당장 문제가 생깁니다. 특별자치도가 우리밖에 없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 뒤로 계속 생깁니다. 그럼 이게 이제 제로섬 게임이 되면 절대 더 안 만들어주죠. 못 만들죠. 그리고 우리 강원도도 뭐 돈을 달라고만 하면 중앙하고 협력하기가 이제 힘들어지는데 권한을 달라, 규제를 풀어달라고 하니까 그나마 이게 좀 서로 협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그 환경 영향 평가권 하나 그 규제를 정말 풀어준 거는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을 거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물고기를 잡는 낚싯대를 받아온 거기 때문에 그거로 계속해서 낚시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이제 국무조정실하고의 유대가 이제 정말 아주 필요하다고 한 거 저도 좀 이제 잘 또 명심해야 되겠고요. 그 국무조정실에 강원도 과가 있습니다. 예. 예. 우리 이거를 계속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 나가야 될 그런 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아주 체계적으로 그거는 해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질문해 주신 앞으로 어떤 그림, 비전을 가지고 이제 하느냐. 미래 산업 글로벌 도시입니다. 예. 네, 산업도시. 우리는 이제 그 감자만 팔던 설악산에 수학여행만 받아가지고 살던 그 강원도는 잊어달라. 우리도 미래 산업도시로 간다. 해서 최첨단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수소에너지 이런 것으로 우리가 지금 다 준비를 하고 이미 이제 변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예. 거기에다가 또 관광, 휴양, 힐링, 강원도만큼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네, 그거를 또 모든 전략을 이렇게 다 마련해서 지금 착착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기업이 찾아오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도시가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어야 되겠죠. 기사님 취임 당시에 도정 3대 목표 가운데 하나로 4통팔달 수도권 강원시대를 말씀하셨습니다. SOC 추진 상황 짚어주실까요? 네, 그러지 않아도 오늘 지금 제가 서울에 가서 그 경제부총리를 딱 만나고 왔습니다. 예. 거기 가서 이제 몇 가지 그 잔뜩 그 좀 이제 숙제를 드리고 왔는데요. 첫째는 제2경춘국도, 두 번째는 영월 삼척 고속도로. 예. 네, 이제 그거를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제2경춘국도가 정말 이 시작한 지가 오래됐고 사업이 확정되는데 공사를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우려를 해주시는데 이거는 공사비가 1조에서 시작된 게 점점 늘어나서 지금 이제 1조 8천억까지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게 많다고 할 일이 아니다. 이게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경제부총리까지 제가 좀 가서 설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영월 삼척 고속도로. 이거 이제 제2경춘국도는 전부터 해오던 거니까 그런데 확정이 됐는데도 착공이 늦어져서 그런 거고요. 제2경춘국도는. 이제 새롭게 시작하려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영월 삼척 고속도로다. 예. 사업비도 훨씬 많습니다. 그거를 하는데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갔는데 이 점수가 얼마나 나올지 좀 불안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동해, 삼척, 또 태백, 정선, 영월 이 지역이 하루하루가 다르게 눈에 띄게 지금 이 달라져 가고 이 산업이 발전해 가기 때문에 예. 그런 자료를 계속해서 제출하고 또 담당자들을 설득을 하면 그전에는 오늘도 그 부총리가 그러더라고요. 영월 삼척 고속도로 하니까
삼척 지역에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처음에 나오는 얘기가 그겁니다. 예. 그동안 그렇게 수도 없이 가서 우리가 기재부를 설득하고 그래도 아직까지도 인식이 삼척을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이걸 해야 되나 고개를 갸웃갸웃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면서 정말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해가지고 쫙 얘기를 하니까 맞다 이제 그제서야 좀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그 부총리 한 분만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자료 데이터를 다 해서 그 심사위원들을 설득을 해내야 됩니다. 예. 뭐 어떻게든지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SOC 확충 방안까지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강원도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 도민들 무엇을 바라고 또 궁금해하고 계실까요? 현장의 목소리 화면으로 담아봤습니다. 같이 보시죠. 강원도에 바라는 점. 너무 그런 고속도로가 열역하고 전철 이런 게 열역하고 저희 강원도에 주민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일단 교통의 편리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젊은 이들의 일자리 창출이 정말 어느 곳에서나 물론 문제가 되지만 기업들의 유치가 좀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사 오신 분들한테는 그 지역 주민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강원도 전체적으로 철도망이 활성화돼서 관광지로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계속 북한에서 오물풍선을 터뜨리고 있는 상황인데 가까운 강원도 지역에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고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화해를 해서 이 부분은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강원도에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그 행정타운이라든가 도지사 건물을 지금 신축진다고 뭐 학공리 쪽에다가 부지를 선정했다고 그러는데 자세히 모르겠어요. 요즘 애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드는데 젊은 사람들이 애를 잘 안 낳는데 강원도민의 육아 정책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강원도가 은근히 지금 인구 소멸 도시가 돼가고 있는데 그 강원도지사님께서는 지금 대책이 있는 건지 공공기관 이전이 결정이 됐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2차 공공기관 유치를 목표로 하고 계신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고 청년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혹시 그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이 마련돼 있을까요? 네, 도민들의 다양한 발언들, 궁금증들 들어봤습니다. 강원 전역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셨던 내용이 육아 정책과 청년 정책이었습니다. 지사님, 아이 낳아서 잘 키우고 청년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는 강원형 정책 뭐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주시는데요. 저는 이렇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생긴 이유가 바로 저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 위한 거다. 네. 사람을 잘 안 낳고 또 지금 있는 우리 청년들도 타 지역 수도권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것도 아주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고향을 떠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그것이 이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존재 이유고요. 그다음에 이제 육아 정책을 말씀하시는데요. 그 육아 기본 수당이라는 게 있어서요. 우리 강원도에서는 태어난 아이를 8살까지 그 육아 수당을 지급합니다. 이것을 다 더하면 1억이 됩니다. 1억. 네. 전국 어떤 시도보다도 높은 수준의 육아 수당을 지급하고 또 초, 중, 고, 대학까지 무상교육입니다. 정말 대학까지? 맞습니다. 강원도에서 자란 우리 학생들이 강원도에 있는 대학을 갈 때는 등록금을 전액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할 수 있는 데까지 지금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니까 좀 더 이런 것들도 많이 좀 알아주시고 좀 아이들 좀 더 많이 낳아주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예. 자, 교수님, 우리가 보다 많은 2차 공공기관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 가지고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이 부분도 지금 모든 지자체에서 그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이런 그 이슈 중에 하나인데 우선은 2차 공공기관 이전 방향은 지난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1차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대한 만큼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래서 맞춤형 이전을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그런 1차 이전 기관 지역에서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지역에서 이제 이런 그 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 전략을 세울 때 1차 이전 기관과 연계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신산업하고 길접하게 됐던 그런 거 관련을 가지면서 2차 이전 기관들이 우리 지역에 왔을 때 어떤 그런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이런 그 기관을 대상으로 그런 그 전략으로 이제 추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뭐 그런 부분은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또 한 가지 그 유의해야 될 부분 하나는 1차 이전 과정에서 그 제조업이라든지 지역 서비스업의 어떤 고용은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1차 이전 기관 경우에. 하지만 인구 유입 효과가 미미했다는 그런 그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강원도가 2차 공공기관 이전 전략을 수립할 때 일자리나 교육이나 의료 같은 이런 정주 여건이 갖춰지지 않는 혁신 도시는 기관의 어떤 그런 그 유치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오는 인구 유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유념하셔서 좀 더 전략적이고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도민들의 궁금증은 여기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성장 동력을 모색하는 강원자치발전 전략 대토론회 강원특별자치도편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58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강원자치발전 전략 대토론회 강원특별자치도편 이제 본격적으로 본토론으로 넘어가 보죠. 강원특별법 시행으로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이 있습니다. 연구개발특구 지정 요건이 완화가 돼서 춘천하고 원주하고 강릉, 권역별로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산업을 육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사님,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그전에는 이 연구개발특구라는 것을 우리 강원도에서 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요건이 아주 엄격하게 돼 있어가지고요. 네. 한 지역에 대학이 종합대학이 3개가 있어야 되고 거기다가 국책연구기관이 3개 이상이 있어야 된다. 이 요건을 우리 도의 어떤 도시도 충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강원특별법을 개정하면서 그 국책연구기관 3개를 2개로 좀 낮추고 그 요건도 좀 완화할 수 있게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서만 이걸 바꿔놨기 때문에 이제 이게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춘천, 원주, 강릉 을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해서 춘천의 바이오, 원주의 뭐 또 반도체와 의료기기, 강릉의 바이오와 천연물 또 소재 산업 이런 거를 다 해서 같이 연구할 수 있는 이걸로 지금 중앙정부에 신청을 해놨습니다. 이것만 이제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R&D 예산이나 각종 이제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 제가 토론회 18개 시군 진행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게 접경 지역하고 폐광 지역이었거든요. 사실은. 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참 안간힘을 쏟고 있는데 지사님, 접경 지역 살릴 수 있는 방안 뭐 없을까요? 맞습니다. 거기가 참 어렵죠. 예, 접경 지역은 먼저 이 군사보호구역을 푸는 것부터 저희가 접근하려고 합니다. 예. 가뜩이나 좀 척박한 곳에서 군사보호구역으로 많은 이 땅이 좀 묶여 있어서 개발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 한기호 국회의원님하고 같이 이것을 좀 대폭 좀 아주 이렇게 유연하게 이거를 좀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지금 아주 총력을 다 기울이고 있습니다. 요새 뜨고 있는 철원의 고석정 꽃밭 그 자체도 군사시설 보호구역입니다. 전 국민의 관광지가 돼 있는데도 군사보호구역에 묶여서 뭐 무슨 매점 하나 지었기가 힘든 이런 상황입니다. 말이 좀 안 되죠. 이런 거 좀 대폭 걷어내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폐광 지역은 또 폐광 지역대로 제가 그 장성 광업소에도 들어가 보고 했는데 참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체 산업을 육성해서 그 폐광 지역의 옛날의 영화를 넘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끝으로 이번에는 지금까지 방송한 18개 시군 토론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나왔던 현안이죠. 지역소멸 대응책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비단 강원특별자치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좀 더 지혜롭게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해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많은 분들이 이 지역소멸이라고 하면 저출산 문제를 얘기하는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있고 그렇게 어떤 그런 그 이슈를 이제 논의하는 경우인데 사실 지역 소멸 원인은
그 주요 기업과 청년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어떤 그런 그 수도권은 실제로 출생률이 이렇게 높지 않아요.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청년 인구의 어떤 그런 그 수도권 유출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거라고 그 현상이라고 이렇게 파악하는 것이 더 정확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고 각 지자체에서 이 천문학적인 어떤 그런 그 예산을 퍼부어서 지역 인구 유입을 유도하더라도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이 없다면 그 인구 유입은 실질적인 어떤 그런 그 유입이 아닌 오히려 그 인구가 빠져나가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안타깝게 봐야 되는 이런 그 현상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특히 청년 인구의 수도권 집중 이동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에서도 어느 언론에서 크게 어떤 그런 그 지면을 할애해서 다뤘는데 그 내용을 어저께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이런 발표를 했었죠. 5대 도시가 지난 10년 동안 22%에서 27% 인구, 그 청년 인구가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강원도는 그 3만 6천 명이 빠져나갔는데 유입보다는 유출이 1,570명이 더 많습니다. 이 인구가 어디로 갔냐? 69%가 수도권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수도권으로 간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런 그 지역 소멸을 위해서도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을 유치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이제 고려를 해야지 되고요. 또 이러한 것들이 이 출산 장려와 인구 유업뿐만이 아니라 이 산업 고도화나 양질의 어떤 그런 그 일자리 창출,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그런 그 정책의 패키지화, 포괄적인 어떤 그런 복합적인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장기적으로 청년 인구가 우리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보육 환경이라든지 교육, 의료, 문화 같은 이런 생활의 전반적인 어떤 그런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이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사님, 지난 1일에 태백 장성광업소가 문 닫았잖아요. 내년 6월에는 삼척 도계광업소가 폐광을 하게 되고 지역에 미칠 경제적 피해 많고 대량 실직 등 피해가 우려가 됩니다. 맞습니다. 일단 고용위기 지역 지정이 시급할 것 같고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일이 중요할 것 같은데 폐광 지역 부흥 방안 관련돼서 조금 덧붙여 주실까요? 네, 그 고용위기 지역은 당연히 돼야 될 것 같은데 무슨 요건이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지 그냥 갔다가 신청만 하면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도 정성평가 항목에서 많은 점수를 받아서 꼭 받아내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 경석 규제가 또 풀렸죠. 아니 폐광 지역이 요새 어려운 것도 서러운데 거기서 나오는 돌이라고 못 부르고 무슨 쓰레기, 폐기물로 취급을 해서 이 처리 비용이 엄청났습니다. 그걸 최근에 돌을 이제 더 이상 폐기물로 보지 않는다. 네, 이런 이제 그 해석을 받아내서 선언을 받아내서 이제 그것도 좀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영월의 그 텅스텐 광산 다시 좀 활성화시켜서 하고 지금 그 선광장을 새로 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태백의 핵심 광물, 희토류 이런 것들 제대로 또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조만간 이 폐광 지역이라는 말 자체가 없이 그 지역을 새로운 산업 지역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날이 좀 빨리 오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함께 기대를 해보도록 하죠.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끝으로 강원도민들이 꿈꾸는 희망찬 미래와 어려운 시기 서로가 서로에게 전하는 응원의 메시지 들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강원도의 미래의 모습. 강원도 18개 시군을 하나로 묶는 관광 테마형 강원특별자치도.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도민들도 더 잘 살 수 있는 강원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지로서 활성이 되는 강원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연 환경과 조금 더 어우러진 도시의 모습으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성세대도 그렇고 자라나는 아이들도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강원도. 기업체를 많이 유치시켜서 우리 젊은 친구들, 중장년층이 모여드는 도시로. 강원도지사님께 응원의 한마디. 처음 도지사가 됐을 때 그 마음처럼
그 꿈처럼 우리 도민들을 잘 섬겨주시고 그리고 도민들을 항상 먼저 생각해주시고 일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도지사님 도정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시고 고생하시는 거 우리 한 주민으로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좀 더 살기 좋은 강원도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도지사님께 늘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도정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데 더 분발하셔서 많이 응원해 드릴 테니까 최선을 다해서 좀 열심히 좀 해주시길 바라고 잘 될 줄 믿습니다. 강원도지사님 화이팅! 김진태 지사님 화이팅! 강원도민답게 씩씩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강원도 계속 발전해서 전국에서 최고가 되는 그날까지 화이팅! 어려운 시기에도 늘 노력하시는 우리 강원도민들 늘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서로서로 돕고 서로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해서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강원특별자치도민에게 걸맞는 특별한 강원도민 화이팅! 저도 외치겠습니다. 강원도민 파이팅입니다. 요즘에 경기도 좀 안 좋고 너나 할 것 없이 어렵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도지사님 강원도민 여러분께 응원의 메시지 끝으로 전해주실까요? 네, 지금 저 화면 저도 같이 봤는데요. 좀 막 울컥합니다. 네. 어떻게 저렇게 참 응원도 많이 보내주시고 그래서 이거 정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다짐 저도 이렇게 하고요. 지금 이미 변화는 시작됐고요. 가장 큰 변화는 아까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뭐 강원도에서 반도체가 되겠어? 지금 2년 동안 열심히 뛰어서 4대 국비 사업이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도 경제부총리 만나서 강릉에도 반도체 소재 산업 장비 좀 지원해 달라 얘기를 했습니다. 바이오 산업 이제 또 춘천 홍천에 바이오 특화 단지가 지금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의 꿈이 이제 그대로 현실로 이제 바뀌어 갑니다. 제가 처음에 먹었던 그런 마음, 도지사 되기 위해서 참 단식 투쟁까지 했던 그런 것 잊지 않겠습니다. 하루도 잊지 않고 가겠습니다. 저는 뭐 다른 건 몰라도 그렇게 좀 자주 변하지는 않는다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응원 항상 생각하면서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께서도 끝으로 토론회 정리하시면서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거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도민들 많은 의견 주셨지만 우리가 이런 특별자치도 과제를 하면서 도민들이 좀 더 행복해지고 좀 더 어떤 그런 마음의 풍요로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죠. 김진태 도지사님, 홍영득 강원대 행정학과 교수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난 4월 30일 시작으로 강원특별자치도와 18개 시군의 수장들을 모시고 민선 8기 발전 방향과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해 모색해본 강원자치발전 전략 대토론회.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었습니다. 새로운 강원도 특별자치 시대, 그동안 토론회에서 나온 지역 발전 전략과 비전 등이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의 밑거름이 되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